안녕하십니까. 불효자입니다. 진명여고의 위문편지 논란. 그저 단순한 군인 비하와 조롱인 줄 알았습니다. 철부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여학생이 쌓여가는 학업 스트레스에 지쳐 그저 엇나간 발언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가 학교 이름을 저렇게 당당히 밝히면서 군인 조롱과 비하를 하겠느냐라는 의견이 국민들 사이에서 지배적이었고 대체로는 단순한 실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이 커지자 해명문이라 올라오던 트윗들은 사실이 아닌 것들이 상당했고 책임을 회피하고 본 논란에서 벗어나고자 주작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져 갔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 자신이 해당 고등학교 졸업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 해명문을 올렸습니다. 올린 추가 해명문에는 구구절절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수사 확인 결과 몇 년 전에 분실된 학생증으로 쓴 주작글로 확인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뭐가 진실인지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대중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 들어가 해명문을 올렸던 해당 계정을 찾아봤지만 삭제를 했는지 어쨌는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더 알 길이 없어졌고 모든 건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졸업생인지 재학생인지 모르는 누군가가 내놓은 해명들은 하면 할수록 더 의심만 늘어가게 만들었고 우리나라 여학생들의 보편적인 생각, 군인 장병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사고 수준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논란으로 교육 당국이 직접 나서 진명여고 위문 편지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2022년 1월 12일자에 학교 현장 조사 관련 일정이 잡혔으며 가능한 한 빠르게 장학을 진행할 것 같다고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육 당국이 나서서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건 사태가 꽤 심각하다고 보여진다는 반증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낼 수 있었던 일이 더 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진실인지를 파악하고자 교육지원청이 직접 나선 것 같습니다. 강서양천지원청과 시교육청이 밝혀낸 사실관계에 따르면 2021년 12월 30일자 작성된 위문편지에서 1학년 1명, 2학년 1명이 문제가 될 만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외에 문제가 될 만한 편지를 쓴 학생이 더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위문편지 작성은 강제가 아니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위문편지를 작성하기 이전에 위문편지를 작성하겠다는 신청자를 받아서 진행을 한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다 쓴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강제로 편지를 쓰게 진행을 했거나 또는 강제로 써야만 하는 교내 분위기 속에서 위문편지를 쓰도록 강요했다면 사전에 신청 희망자를 따로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못 이겨 위문편지를 작성했을 것이다고 말이죠. 그러니 사실은 강제가 아니었고 신청자를 받아서 작성했다. 그리고 신청자들이 작성한 편지에 그러한 조롱, 비하성 발언들이 쓰여져 있었다는 건 발언을 쓴 작성자들이 실수로 그랬다기보다는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가 직접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받아 적었겠습니까? 그 말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기에 그 표현을 썼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실제로 교육당국은 제도상으로도 봉사활동의 강제 여지를 줄여놓았습니다. 2020년 5월 중고등학생 봉사 시간을 없애달라는 시민청원이 시교육청 사이트에 이미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이 청원에 대한 사람들의 답변 요구가 많아졌고
결국 청원에 대한 답변 요건을 넘기게 되자 시교육청은 그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개인 봉사활동의 의무를 없애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 시간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봉사활동을 하기는 해야 하지만 이것이 점수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여부만 충족하면 될 뿐이라고 추가 설명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문 편지를 보내는 형식의 봉사활동이 학교의 교육과정 계획에 포함되었는지를 따져볼 것이라고 교육청은 말했습니다. 만약 교육과정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면 이는 문제 삼을 만한 게 아니다. 이미 교육과정 계획에 포함된 자율적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따져볼 수 있는 부분들은 교육당국이 신속하게 따져보고 조사해서 결론을 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물려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는 여자 고등학교에서 강요하는 위문 편지를 금지해 주세요 라는 청원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청원인은 편지를 쓴 학생에게 어떤 위해가 가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위문 편지를 써야 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본 청원에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 불과한 여학생들이 성인 남성을 위로한다는 편지를 억지로 쓴다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잘 아실 것이라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청원인의 주장에 깊게는 공감을 못하겠습니다. 왜냐? 감사함을 담은 편지를 보내는 데 있어 어떤 위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강하게 전제를 깔아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 주장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감사 편지를 쓴다고 선생님이 학생을 찾아와 희롱을 하는 일이 많습니까? 찾아와 학생들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다문화 가정의 아픔을 위로하고자 쓰는 편지에 자신이 그 편지를 쓰면서 협박이나 괴롭힘을 당할까봐 겁나 왜 이런 편지를 쓰는 거지? 라는 감정을 보편적으로 가지진 않습니다. 그저 단순한 편지 한 장에 내가 피해를 받을까봐 겁이 난다면 옷은 왜 입고 말은 왜 하며 밥은 왜 먹습니까? 옷 입은 것을 보고 남성이 쫓아올까봐 두려울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을 남성이 듣고 나서 해코지하는 것에 불안해하며 밥을 먹을 때 음식을 가져오는 직원이 독이라도 타지 않았을까 걱정해야 할 테니까요. 지구촌 먼 나라에 살고 있는 불쌍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주변에 소외받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받고 나한테 뭔가 보복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위에 청원인이 말했던 저 말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군인은 여고생들이 쓴 위문 편지에 성적인 호기심을 가지며 당연히 기회만 되면 여고를 찾아와 여고생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다라는 강한 신념적, 믿음적인 주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이러한 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건 이미 강제성이 아니었다는 것이 교육지원청의 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에 이 또한 위문 편지를 비판하는 주장에 대한 적절한 근거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청원인은 마지막에 미성년자에 불과한 여학생들이 성인 남성을 위로한다는 편지를 억지로 쓴다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또한 맞는 말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위문 편지란 여학생들이 성인 남성을 위로하기 위해 쓰는 편지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쓰는 편지를 말합니다. 애초에 위문 편지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위문 편지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감사함을 담아 보내는 편지를 위로하고 상납하는 편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럼 스승의 날에 보내는 편지는 선생님에게 위로하고 성적으로 어필하기 위해 쓰는 편지입니까? 어버이날에 쓰는 감사 편지는 부모님께 내 정서를 상납하기 위해 쓰는 편지냐 읽냐를 말합니다. 여성들이 그런 생각을 전제로 깔고 군인과 군대를 바라보니 그런 비하성 발언과 조롱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또 억지로 썼다고 그러셨는데 이는 다 강제성이 아니었다라고 밝혀진 것이니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본인은 안 그런 척 하겠지만 모든 걸 삐뚤어지게 보고 나쁘게 해석하며 왜곡하고 조작해서 선동을 하는 걸 몹시 자랑스럽게 여길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과 행동, 발언들이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진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정의로움, 시대를 앞서 나가는 선구자격에 해당한다고 믿을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통은 이런 걸 상식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에선 이해하기 힘들다는 말이죠. 혼자 개인의 잘못으로, 개인의 사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실제 사건이 그러했으니까. 그래서 사실대로 인정하고 사과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결론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상식의 어긋남과 편협한 사고, 인지 부조화와 거짓된 정의에 사로잡힌 스스로의 신념이 결국 커다란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거면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책 읽고 인터넷 하면서 세상 소식 들으면 되죠. 뭐하러 학교까지 나와서 밤까지 공부하고 시험 치고 그럽니까? 더 이상은 진명요고 전체를 비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학교를 다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하는 여학생들은 무슨 죄겠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위문 편지를 썼던 여학생들은 이 사태로 인해 얼마나 많이 괴롭겠습니까?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수많은 선생님들은 얼마나 많이 혼란스럽겠습니까?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딸을 둔 부모님은 또 어떻고요? 지극히 일부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부의 학생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교육 당국이 내린 훈계와 지도를 달게 받길 바랍니다. 다시는 그러한 잘못된 사고와 논리로 인해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또 다른 해명문, 사과문, 성명문 등이 줄지어 올라와 계속해서 기사를 클릭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명여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 사고, 논란에 휘말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